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응용 보안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인터넷 응용 보안, 전자상거래 보안, 기타 애플리케이션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면 어떤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이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이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하다 보면 녹음 중에 마이크 성능이 떨어지니까 잡음 같은 게 지지직 퍼지는 잡음 같은 게 막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들을 때 짜증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필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고로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데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프리랜서인데 제가 이제 직장 초년생부터 프리랜서를 한 건 아니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생활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그만두고 프리로 전향되는 이유가 많은 게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자체적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기업을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자기들이 이제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 자기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케이스는 그 회사가 자기 솔루션이 없는 경우예요. 자기 솔루션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직원들이 용역처럼 운영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이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은 을이 될 수밖에 없어. 갑이 아니라는 거죠. 갑의 통제를 받는 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통제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솔루션을 개발할 때는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칠 수 있잖아요. 자기 회사니까 다 상사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하기 싫으니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우선 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상사들도 있지만 자기 상사들을 컨트롤하는 갑에 위치해 있는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고 해서 좀 하기 싫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쉽게 꺼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6개월이다, 1년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연장돼서 다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다 해서 들어준다 해도 그 지속적인 시간은 계약 기간일 뿐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많은 회사를 취업하고 그만뒀지만 어떤 회사는 자기 솔루션이 있었고 어떤 회사는 거의 자기 솔루션이 없이 용역 같은 걸 주는 형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주력적인 상품 빼놓고는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삼성 SDS나 아니면 미라콤이나 이런 자기 자회사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개발을 해주고 그걸 이제 통제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고 삼성 SDS는 을이나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거 깊숙이 얘기하면 또 제가 걸릴 수도 있지만 뭐 제 동영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 보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후자였단 말이죠. 가서 개발해주고 석 달이면 석 달 이런 거. 또 이제 그 의뢰 유치에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개발할 때 보면 안드로이드를 개발한다, iOS를 개발한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 쪽 개발자고 서버 쪽에 들어가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면 또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 안드로이드, iOS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개발 기간이. 그러니까 개발도 두 가지로 나누죠. 개발하는 사람,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 SI 업체, 개발된 걸 유지보수하는 사람, 유지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SI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달, 좀 더 길면 한 달, 1년 이 정도 주기로 해요. 근데 서버 쪽 개발자들은 서버는 그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쪽도 개발은 빨리 끝나지만. 그래서 저는 웹 쪽을 개발했는데 석 달 만에 뭐 다른 데로 또 투입되고 6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투입되고 1년짜리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저는 안드로이드 쪽을 개발했는데 거의 석 달, 뭐 길면 6달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뭘 개발했다가 내일은 삼성 SDS 뭘 개발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내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6달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또 그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그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상업자가 오늘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냥 투입되라 라고 던져주면 저는 가거나 싫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싫다고 하면 평가는 별로 안 좋아지겠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프리로 전환이 했죠. 뭐 프리가 좋은 거, 프리하고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하고 그 느낌을 좀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프리할 때, 프리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프로젝트를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코리아나 아니면 뭐 사람인이나 이런 곳에 자기 이력서를 올려두죠. 그리고 이력서는 항상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 이 이력서를 올려두면 저기 프리랜서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기 일이 있는데 면접을 한번 봐라. 뭐 그래서 면접 보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사람이 필요할 때 용역 업체한테 위탁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프리랜서 사람들을 검색해서 적당한 사람들을 다시 이 회사에서 요청한 회사에 주면 그 요청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딱 보고 추려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 며칠자로 인터뷰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뭐 그러면 제 돈 주고 택시를 타서, 제 돈 주고 버스 타거나 제 돈 주고 기차 타고 가서 그 업체에 가서 면접을 봐요. 그리고 오죠. 내 돈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안 된다 싶으면 저는 떨어지는 거고, 그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저는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 군데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고 두 군데 면접 보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가 좋은 건 만약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저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전 기업에 있을 때는 저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전 회사에 프리 아닌 정기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프리로 있을 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프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프리의 장점은 이거죠. 매번 내 페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650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600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 650에서 600 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650 정도 줘요. 고급이면.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580, 한 600 정도 주고, 근데 어떤 회사는 고급인데 610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중급인데 550을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점자를 두고 얘기하면 고급이 한 60, 150 정도를 줘요. 주는데 거기에 3.3%를 떼고 주죠. 회사에 국가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650을 받을 경우도 있고 600을 받을 경우도 있고, 정말 일이 없을 때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프리랜서를 많이 뽑을 때도 있고 뽑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650을 받았다면 600 정도, 580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우선 들어가는 거죠.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나으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프리랜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거죠. 그 아파트나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공실이라고 하나? 그런 기간이 있어요. 프리랜서도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다리가 안 맞아서 뭐 한 달이나 그러니까 2주나 한 달 정도를 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프리랜서가 일반 뭐 정규직에 비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예. 좋은 상황은 페이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둘 중에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는 거. 셋 중에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뭐 공시를 감수하고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돈을 받고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석 달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12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맺자면, 프리랜서는 해볼만 해요. 그리고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면접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인력을 공급해주는 그 업체 사장들하고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응용 보안. 자, 여기 인터넷 응용 보안에 보면 FTP, 메일, 웹, DNS, DB 보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FTP 보안. FTP 종류들이에요. TFTP, FTP 서비스 운용, FTP 보안 위험 및 대책, NFS와 삼바. 자, FTP 개요, 산업기사, FTP 로그인 순서와 인증, FTP 연결. 이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안 나와도 무조건 이건 실기니까 디테일하고 설명 가능할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FTP 연결이 뭐가 있냐면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이 두 가지 다 실기 대비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특징, 동작 방식. 이것은 둘 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익명 FTP. 자, TFTP. 기본 개념, TFTP의 기본 개념이 뭐냐? FTP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나느냐? 이런 것들. 10회 산업기사, 산업기사. 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다. 데이터 전송,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FTP 서비스 운영, 프로 FTPD 데몬, 프로 FTPD 데몬의 특징, FTP 접속 시 확인 설정, 3회 산업기사, 7회 산업기사, 프로 FTPD 설정 파일 옵션, 1회 기사, 1회 산업기사, 5회 산업기사, 그 다음에 VSTP
vs ftpd 뭐 주요 기능 뭐 관련 파일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이게 FTP 보안 위험 및 대책. 중요하네. 여기 기사 6회 기사 FTP 보안 4회 산업 기사 SFTP TFTP 보안 2회 기사 4회 산업 기사 7회 산업 기사 9회 기사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바운스 어택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바운스 어택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바운스 어택. 네, 어노니마우스 FTP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FTP 보안 대책 이런 것들 어노니머스 TFTP 아이넷 데몬 FTP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시간이 많으면 공부 다 하시면 좋죠. 맞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야지 유리한 거니까. 시간이 없을 때 다 공부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유용하게 쓰시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없을 때 가감히 버릴 것은 버려라. 그리고 나올 것들만 집중해서 공부해라. NFS 삼바 삼바는 뭐 10회 산업기사 6회 산업기사 뭐 이 정도. 자, 메일 보안 이메일 구조 SMTP 팝 IMAP 샌드메일 스팸 메일의 대응 방안 기타 이메일 보안 대응 기술 이메일 콘텐츠 보안 기술 이메일 구조 7회 산업기사 SMTP 개요 10회 산업기사 5회 산업기사 6회 산업기사 7회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개요 SMTP가 뭐냐 기본 개념 특징 명령과 응답 명령 2회 기사 4회 기사 자 팝하고 아이맵 10회 7회 9회 9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팝3하고 아이맵4는 4회 6회 6회 7회 예. 샌드메일 메일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ETC 메일 어세스를 이용한 스팸 메일 방지법 9회 산업기사 어세스 파일에 설정 제어 옵션 예시 어떻게 이걸 설정하는지 그 방법 2회 기사 그 다음에 샌드 메일 로그 3회 기사 8회 기사 산업기사 이런 게 있다. 예. 참 어정쩡하죠. 공부하기도 그렇고 공부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선택하는 거죠. 스팸 메일의 대응 방안 스팸 메일의 기술적 대응 방안 2회 산업기사 3회 산업기사 5회 산업기사 7회 산업기사 8회 산업기사 산업기사에서 거의 나오는 문제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SPF 메일 서버 등록제 2회 산업기사 8회 산업기사 SPF 주로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네요. 이건 스팸 메일은 스팸 필터 솔루션 뭐 이런 게 있고 스팸 메일 방지 보안 도구 1회 10회 참 어정쩡하다. 이것도 10회 이 종류가 이런 게 있다.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기타 이메일 보안 대응 기술 메일밤 메일 폭탄 이메일 바이러스 대응 방안 자 메일밤 개요 기술적 방안 제도적 대응 방안 기술적 대응 제도적 대응 방안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메일 콘텐츠 보안 기술 PEM 유명한 메일이죠. PEM 우리가 쓰고 있는 메일 PGP 1회 2회 자 개요 PGP가 뭐냐 9회 기사 이 PGP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 PGP 정도는 키링 그 다음에 PGP 보안 서비스 10회 5회 6회 7회 9회 이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PGP는 예.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뭐냐면 그 암호 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예. 암호 할 때 PGP 동작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거 이제 동영상이니까 제가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 포즈 걸어놓고 천천히 봐도 되는 거죠. 예. PGP 인증서 뭐 이런 게 있고, 자, S마인 4회 기사, 6회 8회 기사. 이것도 S마인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예, 마인, 기타 마인 헤더. S마인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3회, 7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디지털 서명, 메시지 암호화, 압축, 이메일 호환성.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암호 파트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지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따로 떼서 그때 중요한 부분 이제 챕터 그거 설명할 때 그때 따로 이제 이게 뭔지 이 설명들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 주시고요. 예. 여기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이런 감을 익히는 거죠. S마인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답니다. 예. 시험에 안 나왔죠? 예. S마인의 인증서 처리, 뭐 이 정도 나온 거죠. 자, 웹보안. 진짜 여기 공부할 거 많아요. 솔직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웹보안 위협, 앱 트래픽 보안 방법 10회, 7회, 9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따따따와 HTTP의 개요 뭐냐? 10회에 나왔어요. 기사인가? 용소성, HTTP 트랜잭션, 개요,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 이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공부하려면 HTTP는 이런 요청 메시지가 뭐가 있고 응답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겟 방식, 포스트 방식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 200번, 100번, 300번, 400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죠. 외우는 거 많다는 거죠. 번호를 다 외워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안 나와도 공부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캐싱, 웹 캐싱, 프락시 서버, 개요, 4회 기사, 실기. 알려면 확실하게 알라는 거죠. 프락시 서버 위치. 어디에 서버가 위치하면 좋냐. 뭐 이런 거죠. SSL, TLS.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필기냐, 실기냐. 다 많이 나오죠. SSL, TLS 개요. 기본 개념 2회, 4회, 5회, 9회 산업기사 기사도 나왔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파트죠. 클라이언트 서버 SSL, TLS 상의 HTTP 10회, 5회, 6회 SSL, TLS 보안 서비스 1회, 2회, 6회 사이퍼, 슛, 스윗 SSL과 TLS 차이점 이런 것들 TLS 개요 TLS 구조 6회 6회 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개요 1, 2, 4, 6회 핸드쉐이킹 프로토콜 4단계 2회 3회 5회 단계별 세부사항 7회 헬로우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헬로 7회 8회 서버 헬로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 7회 이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핸드쉐이크 이 부분 SSL, TLS 이 부분들 이 파트는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데 대충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실기에 나오는 거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나오지만 네트워크 뭐 시스템 보안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다 걸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안 나온다 치더라도 네트워크나 시스템 보안에서는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인즉슨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SSL, TLS 공격 9회 기사 오픈 SSL의 헛빗 분리 취약성 뭐 이런 것들 챕터별로 나중에 또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또 한 번 리바이벌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어느 파트가 중요하지만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HTTPS와 STTP, HTTP 뭐 이런 거, 이런 건 뭐 몰라도 된다는 거지. 예. 웹 보안 위험 및 대응책, 웹 서비스 공격의 개요, 기본 8회, OWASP 탑 10.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돼요. OWASP 탑 10은 3년마다 새로 갱신이 되나? 그때마다 새로운 10개가 보안 위협에 대한 10개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걸 읽어보고 시험 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OWASP는 공부하시고, 최근에 나왔던 OWASP 탑 10 공부하시고 그걸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공부할 거 많죠? 이게 또 뭐야? 웹 보안 위험 및 대응책. 엄청 많죠? 이 파트가 공부할 게 많죠? SQL 인젝션. 보안 위협이에요. 위협을 주는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CSS, CSRF.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개체 참조, 보안 설정 취약점, 쿠키 위조, 웹의 취약점 보안. 자, 하나씩 가보죠. 자, SQL 인젝션이 뭐냐? 4회, 5회, 8회. 취약점 판단 방법, SQL 인젝션 공격 종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대응 방법. 10회, 2회, 7회, 8회, 9회. 나온다고 보셔야죠. SQL 인젝션. 이걸 어떻게 하면 대응을,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 CSS. 10회 산업기사. 실기. 자세하게 공부하라는 거죠. CSS.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해킹을 하는 건지. 개요? 공격 과정. 이거 말하는 거죠. 공격 과정. 이거 그냥 공부하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자세하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정도로. 공격 종류 5회, 8회, 보안 대책 10회, 7회, 9회, 코드 해제. 중요하죠. 이 부분도. CSRF 개요? 공격 과정 10회 산업기사 실기. 실기에 나오면 그냥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람 진짜 짜증나는 거죠, 진짜. 자, 직접 객체 참조 개요? 디렉토리 트래버저, 디렉토리 탐색, 5회 기사, 7회 산업기사. 그것도 실기에. 파일 업로드 제한 부재. 1회, 5회, 8회, 실기. 골치 아프다. 보안 설정 취약점. 디렉토리 리스팅? 이건 옛날에 나왔던 문제니까 지금 나올 이유가 없죠. 이건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이름들이 다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들이죠. 저런 것들은. 쿠키 위조. 쿠키가 뭐냐? 대응 방법 뭐 이런 것들. 1회, 6회, 10회. 공부 안 하긴 좀 찝찝한 부분이 쿠키죠. 웹의 보안 취약점 보안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합니다. 자, 웹 방화벽. 웹 방화벽 정의 및 필요성. 웹 방화벽 기능 및 비교. 기능, 기존 방화벽과의 비교. 7회 산업기사. 이런 게 나왔고, 웹서버 보안, IIS 보안 설정 하고 아파치 보안 설정, 권한 설정, 접근 제어 통제, 1회 산업기사, 8회 산업기사, 디렉토리 리스팅, 오류 메시지 설정. 자, 아파치 보안 설정, 3회 기사, 8회 산업기사, 서버 실행 계정 확인, HTTP 콤프 아파치 설정 파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아파치 설정 파일은 중요한 거죠. 공부하든 안 하든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한 문제 틀리면 되지 뭐. 두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진 않고, 나오더라도. 자, DNS 보안. DNS도 중요하죠. 이거 진짜 실기로 나올 것도 많고. 호스트 설정과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호스트 설정의 개념,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종류, 이런 게 있다. DHCP 개요, 이런 게 있다. 자, DNS 필요성, 5회 산업기사, 9회 산업기사, 네임 공간, 도메인, 네임 서버의 계층, 영역, 루트 서버, 1차 및 2차 서버, 실기, 존 트랜스퍼, 10회 산업기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수 없으면 나오는 건데 재수 있으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오면 이게 실기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한 문제 포기하는 거지. 실기 13점, 14점 하나 포기하는 거죠. 자, 해석, 해석기, 재기적 해석, 반복적 해석, DNS 변환 과정, 이런 것들. 자, DNS 위험 및 대응 방안, DNS 스푸핑, DNS 캐시, 포이저닝 어택, 10회 산업기사 1회 기사, DNS SEC, 이런 것 9회 기사. 최근에 나왔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고 가면 한 문제 틀렸다고 보는 거죠. 정말 기분 나쁜 건 이게 실기에 나오는 거죠. 그럼 13점, 14점이 날아가는 거죠. 타격이 심한 거죠. 예. DNS 서버 보안 설정, 그래서 네임 서버, 이런 거, 도메인 쿼리 순서 설정 파일, 도메인. 저도 오타를 칠 수 있잖아요. 예. 9회 기사, 9회 산업기사. 실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DNS 파트는. 시간이 없다. 가감하게 포기하는 거지. 이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임 공간 이런 것들 해서. 자, 이제 DB 보안,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제. 여기 보면 DB 기본은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그 파트하고 물리는 부분이잖아요. 산업기사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도 나와요. 정보 보안, 산업기사는 그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 하실 분들은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DBMS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가 뭐냐, 키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무결성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트랜잭션이 뭐냐, 이런 것들. 이건 다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건데, 근데 정보 보안 기사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다 산업 기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산업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보안 개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사에는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보안 위협, 데이터베이스 보안 위협 개요, 주요 위협이 뭐냐, 집성과 추론.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기사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제. 엄청 많네요.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어, 추론과 통계적 데이터베이스, DBMS 보안 통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DB 암호화 방법, DBMS 보안 관리. DB 암호화 방법, 이거 중요하죠. 실무에서. 만약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DBA나 DB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안해야 되잖아요. DB를 보안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보안하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어, 개요, 흐름 제어, 2회 기사, 3회 기사, 추론 제어, 4회 기사, 접근 제어, 4회. 최근에는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 안 하고 나오면 하나 틀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추론은 좀 공부를 하시면 좋죠. 나오더라도 이런 데서 나올 거니까. DBMS 보안 통제, 3회 4회 SQL 기반의 접근 통제, 3회 뷰 기반의 접근 통제, 2회 8회 DBMS 보안 점검 사항, 5회
기본 점검 이런 것들, 추가적인 보안 이런 것들 알면 좋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면 좋다. 그렇지만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시간이 없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보안, DB 접근 제어 구성 방법, 게이트 방식 이런 것들, 스니핑, 에이전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B 암호화 방법. 중요하죠. 암호화 방법은 플러그인 방식, API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TD 방식, 파일 암호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보안 쪽 일을 하시려면. 프롬 짜더라도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DB가 엄청나게 용량이 커요. 그러면 DB를 암호화해야 돼. 암호화를 다 해버리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검색할 때 늦어지잖아요. 근데 암호를 해도 성능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DBMS 보안관리, MS SQL, 개요, 인증, 육회기사, 윈도우 인증 모드, 혼합 모드, 고정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이런 게 있고, 육회 산업기사 어정쩡하죠. 공부하기도 그렇고. 자,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 보안, 응용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